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 여름철 더위는 그야말로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1,600명이 넘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정도인데요. 폭염의 원인은 뭔지, 또 온열 질환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5년 만에 경기 여주에서 40도 기온이 관측되는가 하면 어제도 양평의 기온이 39.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상청에서 예상을 하는 그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에서 측정되는 기온인 건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습도가 거의 80, 9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더위는 실제 발표하는 온도보다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 잠깐의 그런 어떤 소나기의 영향으로 강원도 중산, 중남부, 산간의 일부 지역만 지금 폭염주의보가 주의보 단계로 내려져 있지만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입니다. 사실상 7월 20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폭염 일수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지난 밤에도 밤사이 동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은 열대야도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지난 7월 21일 이후 16일째 연속으로 열대야고요. 강릉은 7월 19일 이후 18일째, 제주도 마찬가지로 7월 15일 이후 2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체감 더위는 35도 이상을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당시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폭염 일수가 비슷한가요? 일단 2018년과 그리고 또 그 전년 전에 더 기록적인 폭염, 어느 지역에서는 2018년이 더 더웠느냐, 1994년이 더 더웠느냐 엎치락뒤치락인데요. 네. 일단 2019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19년의 낮더위는 사실 2019년이 좀 더 심했습니다. 2018년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은 그때는 올해보다 장마가 한 보름 정도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7월 10일 이후에 장마가 종료를 보이면서 이때부터 폭염 일수가 좀 증가하면서 7월에 폭염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018년 7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부지방으로는 7월 한 달 동안에도 22일 정도의 이제 폭염 일수를 보인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장마가 중부지방까지는 20일 이후까지 좀 지속이 되면서 7월 달에는 이제 한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사이 안에서 폭염 일수가 나타났지만 2018년이 좀 강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2018년보다 더 심한 더위는 낮더위보다는 밤더위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밤에 열대야가 좀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7월보다는 8월부터 이제 열대야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바다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연속 3년 동안 6월 달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릉의 경우에는 19일 연속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운 밤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여름에는 이 햇빛이 강하면 그만큼 더워지잖아요. 요즘에는 햇빛이 구름에 가려지는데도 숨쉬기 어려울 만큼 덥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기 자체가 더운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사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가 하더라도 이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더워진 열기가 식지 않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일러를 좀 적게 트는 대신에 가습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이 내부의 높아진 습도가 열기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사가 어느 정도 차단됐기 때문에 낮 기온이 오르는 것을 막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체감하는 더위는 이미 낮 동안에도 거의 90% 정도라고 하면은 비 오는 날씨에 높아진 습도의 수준이라고 할 텐데요. 이렇게 높아진 습기가 계속해서 열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땀도 마르지 않고 몸의 열기가 식지 않고 또 거기에 대기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소나기는 더위를 식혀주는 지속적인 그런 시간 동안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짧게 내리는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습도를 높게 만드는, 습도가 유입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소나기로 인해서
습도를 높이는 그런 되먹임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위가 식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 질환 사망자 수도 늘고 있거든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폭염 속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더위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될 때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겠지만 지금 네. 워낙 거의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보통은 가장 볕이 강한 시간은 2시부터 5시라고는 하지만 거의 뭐 밤에도 초열대 수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지금의 기온도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원한 곳을 좀 찾아다니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좀 헐렁하게, 좀 몸에도 어느 정도 바람을 통할 수 있는 이제 환기가 좀 잘 되는 그런 옷들을 좀 입어줘야지 땀을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시원한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냉방병, 너무나도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크게 나고 실내에서도 냉방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좀 오히려 좀 병을 앓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24도에서 26도 선에서 냉방기를 사용하시면 좋고 한 그래도 2시간 내에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좀 바깥 공기를 좀 빌릴 수 있는 환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